이제 마지막부터입니다. 단열 과정을 하셔야 돼요.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 뭐야? 에너지의 공급이 여태까지 있었지. 근데 단열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이 있다 없다? 없죠. 단열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이 단순하게 뭐만 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움직여진 거예요.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지가 가지고 있는 걸 움직였다는 얘기 뭐냐면, 자, 기체는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지. 그러면 기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의 공급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쓴 거잖아.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일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일을 받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커지겠지. 온도가 상승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눕새바람, 그다음에 구름 만들어진 과정들, 이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단열 과정 봅니다. 자, 단열 과정을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누구냐? 단열 과정 보실게요. 64페이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열 과정. 매우 빨리 진행되거나 단열이 매우 잘 되어 외부와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부르죠.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은요,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Q가 0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델타 U, 델타 U는 마이너스 W,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일을 한 거는 나의 온도 변화가 낮아진 거죠. 일을 받으면 나의 온도가 높아진 거죠.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열 과정이라고 네 번째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Q가 0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열 팽창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열 팽창이에요. 이게 단열 팽창. 그럼 어떻게 됐어? 부피가 늘었죠. 팽창했어요. 그럼 온도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공기가 밑에 땅에서 이렇게 있었어. 땅에 있는 공기는 기압이 높아요, 낮아요? 기압이 높겠죠. 공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낮아지면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니? 외부와의 열 교환이 원활해요,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고 빨리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빨리 올라가 버리면 열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열 교환이 없으면 얘가 이만큼의 부피에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부피를 늘리는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기체가 부피를 늘리는 일을 한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가 부피를 늘리는 일을 해서 내부 에너지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는 높아져 낮아져?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구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단열 팽창 과정인 거죠. 하늘 위로 올라갈 때. 즉 다시 말하면 저기압 중심으로 저기압에 공기가 모여들거나 여기서 공기가 뜨거워졌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밀도 커졌다 작아졌다. 뜨거워졌어. 밀도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높새바람 같은 게 높새바람. 이가 뭐 높새바람? 자, 강원도 쪽이죠. 태백산맥이 존재해요. 태백산맥이 존재해서 이쪽이 강릉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태백 이쪽. 그럼 여기가 영동지역, 영서지역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여기는 바다 쪽이죠. 바다 쪽이라니까 뭐가 많아? 수분이
많은 공기죠. 그게 이게 옵니다. 그럼 태백산맥에 쿵 부딪혀.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공기가 타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게 빨리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니네 산,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서 있으면 설악산 위에서 구름 만들어진 거 혹시 보이는 거 있어요? 설악산 꼭대기가 구름이 싹 감싸진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 설악산 안 가봤나? 근데 설악산을 가시면요, 오후 정도 되면, 낮에 말고 오후 정도 되면 딱 보면 하늘에 구름이 있을 건데 그 구름이 산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 뭐냐면 산을 타고 공기가 따라 올라온 거야. 올라오면서 뭐가 생기냐? 하얀 연기 같은 게 막 생기면서 올라와. 그걸 밑에서 보면 뭐처럼 보여? 구름이야. 하늘에서 거기 산 위에서 보면 뭐처럼 보이고 안개처럼 보이거든. 안개가 쭉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 보는 뭐야? 구름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공기가 여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빠르게 올라오지. 그럼 여기 뭐가 생긴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위에 올라가니까 단열 팽창한 거지. 그럼 여기다 뭘 뿌려? 비를 뿌리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공기가 내려오겠지. 그럼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 온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내려왔으니까. 높아지겠지.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부피가 감소했지. 원래 이만큼의 부피에서 감소해버렸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맑은 공기가 되겠죠. 왜 맑은 공기? 온도 높아졌죠. 그 다음에 비를 여기다 뿌렸잖아. 비를 뿌렸다는 얘기는 건조한 공기야, 습한 공기야? 버렸다고. 그럼 건조한 공기가 여기로 오겠죠. 높새바람 영서 지방엔 건조하고 더운 공기가 오는 거야. 이게 높새바람 그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경계로 되게 달라져요. 날씨가 되게 달라지는 거죠. 진짜 실제로 보면 산이 많은 지역 같은 데 가다 보면요, 터널을 하나 지났는데 저쪽에 눈이 펑펑 오고요, 터널을 지나면 날씨가 맑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본 경우 있고요. 낮에 그냥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딱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비가 쭉 오기 시작해요. 저쪽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나는 걸어가고 이쪽에 맑아요. 그럼 나 뛰어야 되죠. 왜 뛰어야 되니? 얘가 비가 이렇게 오니까. 실제로 여름철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비가 지나가면서 뿌리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게 단열 과정이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그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밑에 가시면 자, 단열 과정까지 설명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열기관의 원리라고 했죠. 자, 스타링 엔진과 같은 열기관은 열을 가해 팽창한 공기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일을 한 공기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남은 열을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이 공급하던 열로 일을 하고 남은 열은 방출하여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가나 구간입니다. 가나는 무슨 구간이야? 등적이죠. 등적이고요. 기체에서 열이 공급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됐죠? 두 번째, 여기서 나에서 다뤄가는 무슨 과정? 온 과정이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하고라는 열을 방출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라고 가 같은 경우도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해주니까 얘는 에너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열기관 원리. 즉 다시 말하면 가에서 시작해서 나를 거쳐, 달을 거쳐, 라를 거쳐 다시 가로 오죠. 그럼 처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얘를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처음 상태와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압력 똑같죠? 부피 똑같죠? 온도 똑같죠? 그럼 대신 뭐 했습니까? 그 넓이만큼 뭐를 했대? 내가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그럼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연력학 1법칙에 대한 기관이 있어요. 일종 연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만 좀 땡깁니다. 일종 연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 뭐라고? 일종 연구기관. 이게 뭐라고?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 무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 공급시 계속 도는 겁니다. 얘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1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잘 봐봐. 1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물이 있어요. 수조에. 근데 여기에 스크류가 있어요. 스크류가. 됐죠? 그럼 스크류가 물을 퍼담을 거고요. 돌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잘 봐. 이렇게 돌아가면 이 스크류 물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뭘 돌리냐?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요. 그럼 물레방아하고 이 스크류하고 연결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요. 봐봐. 스크류가 물을 끌어당긴다. 그럼 물이 떨어지면서 뭘 해요? 물레방아를 돌리죠. 그럼 이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연결된 스크류를 돌려요. 바퀴가 돌아가면 스크류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니까 스크류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스크류를 돌리면 당연히 물이 또 올라갈 거고요. 물이 또 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거고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상식적으로 딱 이론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에너지 줄 필요 있어 없어? 에너지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왜? 에너지를 안 줘도 물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 차이로 얘를 돌릴 거야. 그럼 돌아가면 얘가 돌아갈 거고 그럼 물을 끌어올릴 거고 이것도 계속 반복될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밖에? 마차 에너지도 빠져야 되죠. 소리 에너지로도 빠져야죠. 그러니까 마찰하면서 빡 충돌하면서 열 에너지로도 빠져야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다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물의 무슨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100% 스크류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저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일종 연구기관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도 계속 돌 수 있는 기관을 보고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다른 걸로 전환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누구니? 65쪽 겁니다. 연력학 2법칙 들어갑니다. 자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하면요. 자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역과정 완전히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보고 가역과정이라 불러요. 내가 공기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봐봐. 진공이 진짜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움직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공기정이 없으면 이건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절대 멈추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비가역과정은 뭐야?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가역 뭐라고? 한쪽으로만 일어나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을 얘기해요. 자연계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하죠. 됐죠? 돌탑이 무너졌어요. 냅둔다고 다시 돌아가요? 그건 불가능하죠. 돌탑이 무너지는데 다시 원래부터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잘 봐. 돌탑을 쌓을 수 있죠. 쌓아놨어. 그걸 가만히 냅뒀어요. 어떻게 돼? 뭐 처음엔 딱 유지를 하겠죠. 시간 지날수록 그 돌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쌓아 올렸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났다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됐다? 무너지면서 불규칙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가면 보이십니까? 자 기체 확산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A를 보면 왼쪽에 기체를 1기압 넣어놓은 상태고 오른쪽은 진공입니다. 콕을 열었더니 B가 됐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기압은 둘 다 똑같은 거죠. 기체가 이동해서 갔으니까. A에서 밸브를 열면 기체가 골고루 퍼져 B와 같이 되지만 B에서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A로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얘들아 B가 됐을 때 A처럼 될 수 있는 확률이 빵이에요? 빵이 아니에요? 빵은 아닙니다. 빵이 될 수는 없어요. 왜 될 수 없냐면 기체가 자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지. 기체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100개가 있으면 기체 한 개가 왼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기체가 2개가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1입니다. 3개가 있을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이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의 100제곱이에요. 그럼 0은 아니란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연찮게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 확률은 극히 힘든 거죠. 극히 적은 거죠. 다시 말하면 거의 0에 가깝긴 한데 0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거죠. 됐어요? 지난번에 꿈이 좋아서 꿈이 좋은 게 아니라 꿈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꿈에 왜 그 대통령이 나오면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로또를 샀거든요. 이런 개뿔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어요. 진짜 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어느 정상회담 가서 춤추더라고요. 그 로또를 샀는데 혹시 몰라 샀는데 이런 5,000원치 샀거든. 번호를 한 개를 안 맞았어. 아씨, 이제 그렇게 몰라. 번호가 몇 개냐면 5,000원치면 5줄이거든. 6, 5, 30개야. 30개인데 하나도 없었어. 물론 이제 주목되는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확률도 참 5,000원 보였어. 아이 슬퍼. 갑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저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는 거고 밑에 봅니다. 공기 중에서 진자의 운동은 됩니까? 진자가 공기 중에 의해 공기 저항에 의해 멈추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멈춘 진자가 스스로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열의 이동도 마찬가지죠. 자, 열역학 2법칙입니다.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을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고리키에서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이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봐봐. 우리 방에 책상이 있죠. 책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맞죠? 근데 책상이 깨끗해요? 좀 지저분해요? 솔직히? 엄마가 치워주면 깨끗하죠. 엄마가 치워주면 엄마한테 욕을 먹긴 하겠지만 깨끗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니죠. 분명히 나는 잘 논다고 나는데 남이 보기엔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나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내가 잘 놨는데 분명히 내가 있던 자리에 없어 와이프가 치워주면 이상하게 깨끗해지는데 내가 잘 못 찾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저분해지는 건 뭐야? 자연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깨끗한 걸 유지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거에 문제가 되는가?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됐습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물리 법칙에서 라고 해서 얘기하셔요. 아셨죠? 맞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말했던 엄마한테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도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을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밑에 봅니다. 잉크의 확산과 엔트로피일 때 잉크를 떨어뜨렸지. 그럼 잉크가 떨어져 모여 있을 때는 이게 무질서한 거야? 질서 있는 거야? 모여 있다는 얘기야. 질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움직여져서 퍼져나가지. 그럼 이걸 다시 가만 냅둔다고 다시 모여요? 모이진 않죠.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향성이 있다는 게 연력학 2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서 이제 다음 겁니다. 누구냐? 66쪽 겁니다.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가역 변화가 아니라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림에서 그림같이 물체에서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와 수평면에 멈췄다라는 얘기는 뭐야? 마찰이 있다 없다? 마찰 존재하는 거죠. 마찰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뭐야? 내려오면서 뭐 있어서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고 있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열역학 1법칙은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기다 냅둔 물체가 다시 빗면을 따라 올라가진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던 빗면에 있던 물체가 떨어지면 내려오면서 열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으나 누구는 안 바뀐다?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는 질서 있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는 얘기죠. 근데 열 에너지라는 얘기는요, 무질서한 에너지, 즉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는 어떤 형태?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입니까? 열 에너지 형태로 버리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무질서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됐습니까? 그럼 밑에 갑니다. 자, 1번에 물체가 빗면에서 내려와 수평면에서 멈추는 과정.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열역학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성립됩니다. 이거는 당연하지 뭐야? 에너지가 전환이 됐어도 보존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니은 갑니다. 2번 갑니다.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갑니다. 가능해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수평면에 흩어졌던 열 에너지가 다시 모여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열역학 1법칙에는 위배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됩니다만 질서 있는 에너지인 역학적 에너지로 바뀔 수 없다. 즉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밑에 갑니다. 자연현상의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남을 제시하는 열역학 이 법칙이 위배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질서 정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됐죠? 이 정도면 돼요. 자, 열기관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열역학적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면서 공급한 열 에너지 일부를 1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 오늘은 요거까지만 진로 나갈 겁니다. 더 뭐지 그 뒤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다음 주에 될 것 같고요. 요거 시간이 남을 거예요. 남으면 뒤에 몇 문제 정도는 같이 해볼 겁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숙제가 좀 줄어들 겁니다. 아마 아셨죠? 자, 이제 보시면 뭐 있습니까? 보시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 나있죠? 열기관. 어디간 얘구나. 열기관. 그 열원에도 저 열원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Q1이라는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겠죠. Q2라고 하는 열 에너지가 버려지고요. 그럼 누구야? 이건 뭐니? 이렇게 되겠죠. Q1 즉 열 에너지 공급과 방출의 차이만큼이 누구야? 한 1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T1, T2라고 해도 돼요. 온도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 정도 기억하시는 게 누구야? 이게 열기관이에요. 공급한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 1로 바뀌고 나머지가 버려지는 거죠. 자, 열역학적 과정을 거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면서 공급한 열 에너지 일부를 1로 전환합니다. 됐어요? 66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자,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일을 한 뒤에 남은 열을 온도가 낮은 곳으로 방출합니다. 됐죠? 열기관의 효율입니다.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 중 1로 이용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열기관의 효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한 후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이때 한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Q1 빼기 Q2이고 열기관의 효율은 다음과 같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건 67쪽에 보면 카르노 기관을 보시죠.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 나오셨죠?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으로 고열원의 절대 온도 T1과 저열원의 절대 온도 T2로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봅니다. 자, 여기서
아니다 잘못 그렸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되죠. ABCD입니다. 됐죠? ABCD입니다. A부터 시작합니다. A부터 시작합니다. A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Q1 됐죠. 이렇게 Q. 이렇게 Q2가 됩니다. 됐어요? 자, AB 구간은 어디입니까? AB 구간. 온 과정이죠. Q1이 W로 바뀌는 거예요. 외부에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두 번째 B씨는 어떨까요? B씨는 단열 팽창이에요. Q가 어떻게 돼요? 0이죠. 없어요. Q가 없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온도 변화는 T2에서 T1의 온도 변화는 뭐 했다는 얘기야?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W 외부에 한 1이 되죠. 됐습니까? 세 번째 누구 있습니까? 여기서 C, D입니다. 단열, 그러니까 등온 과정이죠. 이건 쓸게 단열, 등온 팽창이고요. 등온 압축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등온 압축하면서 Q2를 버리죠. 버립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W 2를 받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D 인 단열 압축이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Q가 0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압축을 받아내는 게 델타 U는 W 2를 받은 1 이라고 합격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갑니다. W 그러니까 Q부터 가시는 거예요. Q W 델타 U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돼? Q 받았어 안 받았어? AB 과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받았잖아요. 플러스 값이죠. 1도 했죠.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로가 되죠. 지성아 나가야 돼? 어휴 피곤해. 이제 거의 끝나갔어.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 이건 끝낼 거야. 이건 어떻게 됩니까? BC는 Q가 있어 없어? 0이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을 했죠. 플러스 그럼 이게 뭐면 마이너스죠. 이해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뭐야? 내가 1을 했다라는 얘기는 나의 내부 에너지 감소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할래? 얘는 마이너스죠. 방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1을 받은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마지막 어떻게 돼? D는? DA는 0이죠? 근데 온도 높아져 플러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아주시고 그럼 다음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죠. A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까지 돌아왔습니까? A까지 다시 돌아왔죠. 그럼 결국엔 누구니? 이 열기가는 요만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W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누구니? Q1분의 Q1 빼기 Q2가 누구야? 이게 효율이에요. 이게 효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였어 얘들아? Q1 빼기 Q2가? 요 넓이야 W라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죠. 적어주고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해요, 아니에요? 야, 열 효율이 100%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봐봐. 엄청 뜨거운 열이 들어가서 열기관에 됐어. 열기가 들어갔지. 많지만 안 뜨거워. 왜 안 뜨거워? 다 일을 해서. 아주 뜨거운 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00%라는 얘기는
공급한 열에너지를 싹 다 일로 썼다는 얘기야. 그럼 내 손은 만져도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겁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서 트렁크를 열어, 본네트를 열어, 본네트 앞에 그거 있지, 그걸 열어. 그다음에 엔진에 손을 딱 대. 그럼 지금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온도 되게 높아요. 근데 100%짜리면 대도 괜찮아. 왜? 다 열로 다 일을 했으니까 저게. 근데 이런 건 있어 없어? 불가능한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열기관 100%짜리 없다는 거죠. 자, 밑에 갑니다. 연구기관, 이종 연구기관 나왔죠? 열기관이 작동하여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율 100%인 기관, 연료가 이 법칙이 위배될 제재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들아 혹시 그건 알아? 거꾸로 보일러, 그 뭐지? 귀뚜라미 거꾸로 보일러 그거 알아? 모르나? 귀뚜라미 보일러 알아? 보일러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 회사잖아. 근데 귀뚜라미 회사가 어떤 거냐면 열을 갖고 한 번 태워서 난방을 해요. 근데 그거에서 그게 이동되는 열 폐열을 한 번 더 잡아서 써요. 효율이 조금 높긴 해요. 살짝 솔직히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그 뭐지 그 보일러 회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란 얘기죠. 근데 그만큼 열을 잡으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뭐 예전에 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서 막 어렸을 때 뭐 이런 생각한 거야. 사람 체온 있잖아. 체온이 굉장히 계속 열이 나지. 계속 열이 나니까 이걸 어떤 장치를 하면 옷 같은 걸 장치를 하면 그걸 열을 모아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 괜찮지 않냐고. 근데 걸어다니면 이게 발 뒤꿈치가 아니 발바닥이 이걸 누르면 되게 세거든. 근데 그 힘으로 뭘 만들 수 있어? 압력이 생기지. 압력 생기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여기다 코에다 대고 숨 쉬자는 거야. 숨 쉬는 거야. 발음 되게 세요. 근데 그게 바람개비로 소형 바람개비를 달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 괜찮지 않냐? 나 상상을 막 그랬었어 예전에.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잘 안 하지.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예전에 뭐 그런 생각도 했어. 예전에 뭐지 그 하늘보리라고 알지? 편의점 가면 이제 보리차 같은 거 팔잖아. 예전에 그거 나오기 전에 내가 그걸 고민을 했었어. 이걸 출시를 할까봐. 보리차를 생수병에 넣어서 팔면 잘 팔릴 것 같더라고. 진짜 고민했었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거 생각하고 나서 한 보름인가 있다가 하늘보리가 나오더라고. 그 보리차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 비슷한가 봐. 그랬었다고. 근데 그거 잘 팔렸잖아. 아무튼 요거까지 이해되세요 얘들아? 네, 그 정도로 되고 몇 개만 먼저 풀어봅니다. 10번 문제, 12번 문제, 10번, 12번 일단 먼저 없죠. 10번, 12번. 10번, 12번. 네, 왜 10번, 12번을 보냐면 10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나와 있죠. 얘들아, 이거 보자라는 얘기고 12번 같은 경우 실린더 요 문제 이런 것들 잘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10번, 12번. 75페이지입니다, 얘들아. 75페이지 10번, 12번이야. 75페이지 10번, 12번. 다 했어? 10번, 15. 75페이지 10번, 12번.
됐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자 이제 10번에서 해봅시다. 10번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해. 기억. AB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AB 과정은 무슨 과정? 등압이죠. 등압이라는 얘기는 열을 받은 거야, 버린 거야? 자, AB 과정은 등압 과정인데 열을 받았어, 열을 버렸어? 버렸죠. 왜 버려? 부피가 작아졌잖아요. 등압 과정인데 이건 뭐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요만큼 어떻게 돼? Q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B, C를 B, C는 무슨 과정? 등적 과정이죠. 그 온도가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진 거죠. 왜냐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이만큼 열을 버리는 거에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C에서 A로 가는 경우는 부피도 증가, 압력도 증가됐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갑니다. A, B 과정에서 기체 열량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야 되죠. 니은 갑니다. B, C 과정에서 BC 과정입니다. 기체 내부의 에너지 감소한다. 맞아 틀려? 맞죠? 압력은 감소했고요. 부피는 일정하다.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온도 비교하는 거 어떻게 했어? 부피가 똑같을 때 압력이 증가되면 온도 높은 거고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 낮은 거지. 그렇게 따지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 니은을 맞는 거 같으니까 맞죠? 뒤일 겁니다. A, B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C, A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 자, B, A 과정에서 받은 일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C, A 과정에서 한 일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만큼 일을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누구냐? 10번에서 답이 4번 되겠죠. 12번에 보시면요. 자, 이거 잘 보셔요. 단열된 실린더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외부와의 열교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친절하게 뭐라고 돼 있어? A에서 Q라, 이게 A라는 기체가 되고 B라는 기체가 되고 여기다 Q를 줬죠. 즉 주기 전에는
면적이 같죠. 그럼 당연히 힘이 같으니까 압력도 같은 상태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가 열량을 얘한테 줬다라고 하면 이 열이 어떻게 됩니까? 얘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죠. 그럼 내부 압력은 커져야 작아져? 커지죠. 커지면 얘를 밀고 나가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Q가 A의 내부 에너지와 A의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보십니다. 1은 뭐랬어? 면적 곱하기가 압력 곱하기 뭐야? 부피 변화. 얘의 부피 변화와 얘의 부피 변화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A가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B가 부피가 줄어요.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B는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이라는 얘기는 B는 즉 2를 받았다야. 2를 받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2를 받았으니까 제 온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야 돼요. 얼마만큼 받습니까? WA만큼 받겠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 얘는 Q는 빵이니까 WB는 누구니? 델타 UB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요. 얘가 2를 하면 얘가 2를 받은 거야. 자, 내가 열을 받았어. 100을 받았어. 50 내가 갖고 50을 1을 했어요. 그 50은 누가 가졌어요? 얘가 갖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봅니다. 자, 그림같이 단열된 피스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단열된 실린더들은 이상기체 A에 열량 Q를 공급했던 이 피스톤이 이동해서 이상기체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Q를 공급하기 전 AB의 내부 N은 U 제로로 똑같고요. 공급한 후에 AB의 내부 N은 누구야? 얘가 몇 Q에 2U 제로고요. 맞죠? 그럼 얘가 3U 제로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2U 제로가 갖고 있고요. 얘가 3U 제로 가지니까 얘가 5U 제로가 되겠죠. 아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럼 잠깐만요. U로 똑같구나. U로 똑같으면 잘 봅니다. 얘가 처음에 U 제로였었지. U 제로였었지. 5U가 아니죠. 여기가. 미안합니다. 변화된 건 얼마 변했습니까? 여기가 U 제로죠. 변한 거. 여기는 뭐 됩니까? 2U 제로죠. 그러니까 얘가 3이 아니라 2가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3U 제로가 돼요. 됐습니까? 온도 변화를 보는 거 변화. 됐어. 그래서 그거 따지면 되겠고요. 지금이 아직 10시가 안 됐죠, 우리. 몇 시야? 아직 안 됐잖아. 시계 있잖아. 빨리 와. 아니, 한 문제만 더 보려고, 한 문제만. 근데 10시에 거의지 뭐 10시는 아니죠. 거의지 뭐 10시는 아니죠. 한 문제 먹게, 한 문제만. 한 문제만 먹게, 그러지 않아?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84페이지 52번, 52번. 설명하려고 그냥 설명할게 내가. 그냥 설명할게, 알았지? 자 52번. 뭐 문제가 있겠죠. A, B, C, D. 그 다음에 여기서 단열. 그 다음에 여기 단열. 그 다음에 등압. 그럼 요만큼 뭘 받아요? Q를 받고 요만큼 Q를 버리죠. 근데 Q1, Q2로 볼 거예요. 단열 과정에 에너지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일단 갑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기체가 흡수된 열량 Q예요. Q. 버린 건 얼마래? 0.7Q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폐옥수의 면적 S다라고 됐었죠? 그럼 S는 얼마예요? 0.3Q가 되겠죠. 이 차이니까. 공급한 열 에너지와 방출된 열 에너지 차이가 S 1이 되는 거니까. 기억 맞고요. 열기관의 효율은 30%다. 맞아 틀려? 퍼센트로 따지면 30% 맞아 틀려? 왜요? 제가 내가 Q를 받았죠. 한 일은 얼마래? 0.3Q.
곱하기 100. 그럼 얼마 됩니까? 30%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디귿자는 A, B, C, D, A 관련해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봐봐. A에서 시작합니다. 나봐. 올라갔지. 다시 처음 상태 돌아왔죠. A로 돌아왔죠. 온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죠.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 결국엔 뭐야? 나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죠. 이해되세요? 뭐 안 돼요? 아니 괜찮아? 됐습니까? 됐어? 보안이 이해됐어? 여기 힘 빠졌어. 진이 다 빠졌지. 이제 끝낼 거긴 한데요. 숙제 어디까지요? 86초까지요. 파이팅! 다음 주 이거 문제 풀이하고 그냥 무엇입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가면 되고 특수상대성 이론요 상대속도 생각하고요. 지금 뭐야? 오늘 7시부터 10시까지 한 수업이 빨리 갔어요? 아주 느리게 갔어요? 빨리 얘기해. 난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난 엄청 빨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수업이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뭐야? 이거 상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배웁니다. 됐죠?